저희 4개의 출연연구원 기관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한 13분 정도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석유학 전반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 4개 정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학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굉장히 주력 산업 중에 하나고요. 또 철강 산업도 굉장히 주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현재 와 있고 영업이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변동에 굉장히 저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상도 굉장히 저희가 석유학 산업 높은데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모멘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곧 신재생 에너지로 저희가 대체될 거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거고, 저희가 이거 화학 원료를 과연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되면 안정적으로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느냐, 이것도 좀 한번 심각하게 저희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도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그동안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이슈화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전망치로 봤을 때 화석연료 사용은 앞으로도 한 2, 3년 동안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기반해서 석유화학 관련된 R&D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 산업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들어오면 다양한 제품들이 수천 종류의 제품들이 최종에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한 어떤 쭉 시리즈로 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철강 산업도 상당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쪽 기초화학 원료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쪽의 것들이 후방 산업에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쪽에 뭔가 좀 저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대형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원료 시장은 크게 이제 올레핀하고 아로마틱으로 나누는데요. 아로마틱 쪽은 정유 쪽에서, 리파이너리 쪽에서 많은 커버가 되고 있고, 올레핀 쪽만 이제 화학산업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 세계에서 한 200조 정도, 2천억 불 정도의 마켓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수요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변화가 최근에 생긴 거는 셰일가스 이슈로 인해서 이제 에탄 크래커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동남아시아 같이 우리나라 같은 이제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들은 납사 크래커에 대한 현재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스 크래커들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은 에틸렌이 많이 생산되고 프로필렌이 상대적으로 덜 생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프로필렌이 좀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지역별로 올레핀의 수급 편차가 좀 일부 그런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큰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의 석유화학 자금률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국으로 대중국 수출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고요. 뭔가 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확보는 굉장히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 상으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 전통 원유라고 하는 원유들은 이미 많이 채굴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오일들이 이제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라고 해서 CO2를 주입해서 빼내지 못한 기름들을 최근에 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일들의 특징들은 점점점 헤비해진다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VR, 백큐 레지드 프랙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수소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반응 기술 자체도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기본 개념의,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촉매 개념이 아닌 새로운 반응 기술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헤비한 오일들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은 아직은 상용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좀 새로운 컨셉의 공정들이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개인적인 판단은 콜로 가기 전에 먼저 이런 헤비한 오일들이 그래도 다루기가 더 쉽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오일들을 업그레이딩하는 그런 기술들이 향후 필요로 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면 철강 산업 쪽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굉장히 옵티마이제이션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철강을 생산하면서 많은 부생가스와 이제 타르 같은 부산물들이 발생하는데요. 현재는 다 발전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하이 밸류의 리액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가스는 저희가 그 가스나 콜을 출발로 해서 케미컬을 만들 수 있는 제일 하이 밸류의 리액턴트인데, 이런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하이 밸류의 리액턴트들을 첨단 산업에서는 다 태워서 발전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러니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광양 제철소가 있고요. 한 10km 떨어지면 여수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여수 산업단지에서는 수소가 부족해서 이쪽은 또 다시 가스를 깨서 수소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이쪽은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소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태워서 SNG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에서 다시 가스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업 간 융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결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하이 밸류를 갖고 있는 그런 부산물들을 석유화학 쪽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접목해서 개발하는 게 의미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저희가 그럼 과연 향후 어떤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전공이 화학공학이기 때문에 전통 원유로부터 뭔가 좀 효율적인 공정 개발하는 일들을 그동안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납사를 가지고 기존에 없던 어떤 촉매 공정을 이용해서 몰래피를 만드는 일들을 지난 15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걸 하면서 항상 부족한 생각을 한 게, 이게 여전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뭔가 효율이 그렇게 기존 공정과 그렇게 차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통 원유가 향후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철강 부산물이나 저희가 아직 활용도가 낮은 기회원유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해서 기존 석유화학 산업하고 좀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들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현재는 다 없는 기술입니다. 없는 기술이지만 뭔가 석유화학 산업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산업과 좀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형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콜이나 아니면 가스를 출발해서 저희가 메탄올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메탄올 가지고 이제 뭐 가솔린을 만들 수도 있고 올레핀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사를 이용을 해서 전통 원유로부터 이런 올레핀 만드는 기술들도 있고요. 근데 이걸 좀 한번 융합하는 기술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철강 부산물이나 기여원유를 지금 중질 잔사유로 업그레이딩하는 기술과 좀 접목을 시켜서 뭔가 에너지원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값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하자.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공정, 새로운 개념의 어떤 기술을 좀 개발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그런 어떤 개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응을 하는 해서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분리를 해서 값싸게 분리할 수 있는 새로운 분리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급 중진류를 중진류 기회원유를 고부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또 업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기존 촉매 사용하던 촉매 대신 뭔가 새로운 촉매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일들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하이브리드 크래킹 기술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런 촉매 분해 공정을 개발하려고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그 납사를 출발 물질로 해서 올레핀을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1톤의 올레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0.5톤 정도의 에너지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가스를 출발로 해서 메탄올이나 이런 것로부터 올레핀을 만드는 기술은 발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오히려 또 내놓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두 반응을 좀 결합을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올레핀 제조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뭔가 좀 새로운 공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 간에 올레핀의 어떤 수급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프로필렌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아니면 프로필렌이 많은 데에서는 에틸렌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터컨버전, 올레핀 인터컨버전 기술을 개발하면 마켓에서 어떤 프로덕트 플렉시빌리티도 많이 높아지고 피드에 대한 어떤 부담도 많이 줄어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 두 가지 기술을 핵심적으로 개발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PDH도 좀 일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 탈수.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두 반응을 결합하려다 보니까 메탄올에서부터 올레핀을 만드는 반응은 450도씨에서 일어나고요. 납사를 분해하는 반응은 700도 정도에서 일어나는 온도 갭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반응을 동시에 일으키는 영역으로 저희가 실험을 했더니 기존에 사용하던 촉매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하고요. 굉장히 메탄이나 시유가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높은 온도에서도 메탄올이 효율적으로 잘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 개발하는 데 저희가 많이 치중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와갖고 사이드 프로덕트를 MTO 공정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촉매를 많이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공정화하는 일들을 향후 이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에틸렌을 갖고 프로필렌 만드는 일, 이런 게 북미 쪽에서 많이 이제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해봤더니 개념적으로는 워킹을 하고 있고 이미 미쓰비시 케미칼에서도 일부 시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촉매의 안정성이나 재생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일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든 어쨌든 현재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소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 프로판을 갖고 탈수소하는 기술들이 UOP나 로머스 이때 한 세 군데서 하고 있고요. 스남 프로게티도 있긴 하지만 근데 현재는 UOP하고 로머스가 주로 이 공정 라이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공정 하나는 백금 촉매를 사용하는 쪽이고요. 하나는 픽스드 베드를 해서 한 7개의 베드를 15분간 계속 스위칭하면서 하는 그런 개념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공정을 좀 단순화시켜서 연속 공정으로 해서 유동층 공정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개념적으로는 저희가 한 2년 정도 검토한 결과 워킹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선택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잘 워킹을 하는데요.
이게 촉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반응 재생 과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파셜 디하이드로제네이션만 돼야 되는데요. 이제 옥시전이 일부 이제 촉매에 이제 트랩되면서 사이드 프로덕트로 CO2하고 CO를 이제 많이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핀 저희가 그 반응 기술 쪽에서는 한 3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분해 촉매 쪽은 납사하고 메탄올 동시에 분해하는 쪽은 촉매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스크리닝을 끊는 상태에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공정화하는 일들을 지금 최근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판을 가지고 탈수소화하는 기술은 현재 공정적으로는 저희가 개념을 정리를 하였는데 소재 측면에서 굉장히 아직도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좀 남아있고 이 부분은 좀 SK 가스하고 저희가 실증을 하는 일들을 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레핀 분리 쪽에 또 이슈가 좀 있는데요. 지금은 다 냉동 증류를 하고 있습니다. C2 그러니까 에틸렌하고 프로필렌을 에틸렌하고 에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한 마이너스 25도, 22기압에 한 160단 정도의 굉장히 높은 타워를 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고요. 프로판, 프로필렌을 분리는 더 어려워서 220단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도 높고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컴프레싱 에너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증류 에너지, 이제 컴프레싱 에너지가 이제 메인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냉동 증류 공정을 최근에 좀 개발된 새로운 소재로 좀 대체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2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흡착 분리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흡착 분리를 하는 쪽은 최근에 이제 개발이 많이 된 워프, 메탈 오일 프레임워크 신소재죠. 그걸 갖고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쪽 멤브레인 쪽에서는 유무기 하이브리드된 MMM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유무기 복합막 쪽하고 카본 몰리큘러스 이걸 좀 이용해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정들을 가지고 현재 있는 기존 기술들하고 좀 접목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대표적인 흡착제로 이제 알려진 거는 제올라이트 13X라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SK 이노베이션의 올레시브라는 기술로도 이제 이미 개발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가장 큰 문제가 흡착 특성은 좋은데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재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이 잘 되고 재생이 잘 되는 그런 새로운 흡착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크립토아이라고 아직 발표는 저희가 구체적인 물질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 그 흡착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프로판 대비 프로필렌만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를 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탈착 에너지가 굉장히 기존 몰리큘러 시브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실증하는 일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게 성형을 하기가 아직 기술은 아직 잘 개발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물질 자체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들이 지금 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는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분자 막에다가 저희가 이런 모프 같은 물질들을 하이브리딩 시켜서 복합막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기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프로판하고 프로필렌 셀렉티비티나 선택도나 그 다음에 이제 투과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남은 관건은 이것들을 저희가 대량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로 파이버 형태의 어떤 멤브레인을 제조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공정 기술과 소재를 개선하는 그런 기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오디오를 하기 위한 컬러 파이버를 만드는 일에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올레핀, 파라핀 분리 쪽에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흡착 분리 기술, 그 다음에 분리막 기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냥 소재 개발에서 끝나면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병행을 해서 공정 최적화를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존 공정하고 어느 정도의 차별이 되는지를 동시에 보면서 소재 개발에 피드백을 해줘서 소재 계속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질 업그레이딩 쪽에 좀 이슈로 말씀드리면 이 헤비 오일을 업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볼륨비로 한 200배 이상의 수소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응 온도도 높고 반응 압력도 150바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고압에서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수소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수소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핵심 이슈로 가지고 저희가 일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이제 아스팔텐유가 이제 제일 타겟이 되겠는데요. 그 헤비한 이제 아스팔트 성분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아스팔트 성분이 되는데 굉장히 헤비한 카본 덩어리인데 이것들을 업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희가 쓰고 있는 촉매의 반응물이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반응물의 촉매가 찾아가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어떤 촉매가 디자인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분산 촉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스팔텐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 소재를 찾는 이런 일들을 지금 최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것들은 이제 화학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몰큐를 디자인해 주시면 저희가 갖다가 평가를 해서 아스팔텐이 효율적으로 공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결과에 의하면 아스팔텐 성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촉매의 분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저희가 좀 확인했고 이것들을 이제 큰 스케일에서 검사하는 것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이슈는 아스팔텐에 대한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소를 원활히 공급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반응비 개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부생가스로부터 수소를 좀 저가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이쪽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분리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다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기회원유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국내에 있는 철강 부산물 쪽 부산물을 좀 현재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런 기술들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SNG 사업 쪽은 메탄올 생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이브리드 크래킹해서 궁극적으로 올레핀을 만드는 쪽까지 좀 유도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타르는 이제 중질 잔사리 쪽하고 같이 합쳐서 이제 하이드로 크래킹을 하는 쪽으로 유도할 까 그렇게 생각하겠고요. LDG나 BFG 쪽에서 나오는 바이프로덕트인 많은 양의 수소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중질 잔사료를 업그레이딩하는 쪽에 활용하는 어떤 요소 기술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철강 산업 쪽하고 석유화학 쪽으로 좀 융합하는 일들을 1차적으로 좀 저희가 추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목표했던 기회원유까지 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원천 기술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